네, 준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유 융합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제공을 해드리면은 당연히 먼저 할 필요 없다라고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적절한 하드나벨에서 경매로 풀릴 경우 억대 금액까지도 경매에 불이 붙을 것 같아서 이 경우는 애매하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옥션 하우스도 자본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따라 몇 천은 갑분이 넘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랭커분들을 위한 패치 같습니다. 저 같은 난민은 제외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A라는 융합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옵션을 원하실 때 그 융합석 리롤을 돌리시면은 이게 중요한데 리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은 패치 방안이지만 재료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600개 정도가 적당하다 보이는데 1200개 또는 1000개 이렇게 재료를 요구하면 사실상 꽤 먼 얘기지 않나 싶네요.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고유 없이 세트 융합성을 먹게 되더라도 네. 더 이건 언뜻 보기 좋아 보이지만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전체적으로 저점을 올려주는 패치인데 여기서 가장 손해보는 세팅은 거지 향수 세팅입니다. 거지 향수가 간접 너프 먹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에픽 세트 융합석이 세트 포인트 65포인트 제공이라 70포인트가 좀 애매합니다. 사실상 고점 뽑으려면 고유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치를 진행하는 게 좀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상당히 뭐랄까요, 성장의 속도가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저도 매주 지금 현재 그 즐기시는 분들과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전주하고 지금의 상황들이 개인적으로 적당히 잘 준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참 애매하게 잘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패치 이후로 보이드 소울은 한 달에 총 400개 획득 가능합니다. 보이드 소울 400개 구매에 소모되는 재화는 총 은하 6000개, 유니크 소울 1700개, 레전더리 소울 80개, 에픽 소울 8개인데요. 은하로 구매하는 재화는 무료니까 제외하고 유니크 소울 1700개는 경매장가 15만 골드 기준 총 2.5억 정도, 레전더리 소울은 경매장가 65만 골드 기준으로 대략 5200만 골드, 에픽 소울은 경매장가 270만 골드 기준으로 대략 2160만 골드, 순수 구매로만 보이드 소울을 구매하실 경우 대략 3억 골드 정도 소모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파밍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효율 순으로는 보이드 소울 5개 교환 기준, 유니크 소울이 대략 600만 골드, 레전더리 소울이 대략 650만 골드, 에픽 소울이 대략 540만 골드로 에픽 소울의 교환비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에픽 소울은 가능하면 바꿔 먹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에픽 소울 결정 가격이 오르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네요. 비슷한 경험을 좀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의 심정으로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는데 결론부터 딱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항아리에 어떠한 뭐 가중치라든지 어떤 유저에 대한 편향이라든지 오류라든지 뭐 결과 통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언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실망입니다. 당연히 항아리 주작 없다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서 3만 명, 4만 명 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항아리 주작이었습니다. 크크아 근데 뭐 어쩌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항아리에서 오는 박탈감은 항아리가 값싼 금액이 아닙니다. 에픽 소울 10개랑 500만 골드나 하고 베니부 상점에서도 굉장히 낮은 확률로 등장하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사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구해서 개봉했더니 중복이 나오니까 허탈감이 장난 아닌 건데 뭔가 저는 보안 방향성이나 안전장치에 관한 언급을 해주실 거라 기대했는데 그게 없어서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항아리 개봉하면 항아리 파편을 획득하고 10개를 모았을 경우 에픽 항아리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소소한 수급처 방식 말이죠. 믿고 있겠습니다. 박종민 디렉터님. 파티 모집하는데도 시간도 좀 오래 네. 걸리고 혼자 네. 가려고 하면 또 부담도 되고 해서 새로운 또 조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네, 저희 나벨 레이드에서 매칭 모드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예. 네, 중천 상급 던전과 중천 레기온 던전도 매칭 난이도를 만들어서 빠르게 파티 매칭을 하시고 그에 맞는 난이도와 보상으로 빠르게 피로감 없이 컨텐츠를 플레이하실 수 있도록 추가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지금 현재 상던절이 100도 안 하는데 보상이 기존보다 낮으면 굳이 가야 할까 싶기도 합니다. 애매하네요. 나벨처럼 입장 명성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낮으면 활성화가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신규 전지가 업데이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6월이죠. 강화 성공.
대기한다. 경로의 척. 제압 시세. 실력 메이드. 에어리얼 페더트. 교전 기업 탱고. 아직 부족해? 이 정도는 돼야 만족하려나? 스킬 개화 시스템은 제가 귀검사만 키우는 칼싸개 유저라 남귀검, 여귀검만 리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채팅을 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많아지면 밸런스 이거 감당이 되나요? 네, 당연히 그 벨페 상황에 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염두를 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주셨거든요. 구조 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캐릭터에 불편한 것들이 많다. 아,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라는 얘기들을 많이 주셔서 이번 VP가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어차피 6월에 내면 한 달 안에 직업별로 연구가 진행되고 정형화 잡혀서 직업 티어표가 커뮤니티에 나뒹굴 거거든요. 거기서 하위권 캐릭만 잡아서 벨페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솔직히 저걸 언제 다 잡겠습니까? 패치 의도는 정말 좋아 보입니다. 디렉터님 말대로 이번 VP로 구조 개선이 잡히면 진짜 던파 역사상 역대급 패치 중 한 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해 황혼전은 총 2개의 페이지로 구분되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8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인원 배분을 통해 대처하고 특정 이벤트를 통해 획득한 난입 기회를 사용하여 강력한 적과 전투 중인 팀원들에게 합류할 수 있는 구조의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을 좀 더 높일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그런 것들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답니다. 강모를 적극적으로 쳐주셨던 분들에 대한 답들이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의견들을 쭉 한번 올려주고 계시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요래 만나볼 수 있는 아바타까지 우리가 쭉 한번 만나보았는데, 특히나 그 아바타 디자인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었고, 아까 오늘 또 뭐 일러에 대한 그 많은 그 뜨거운 반응도 있었고. 네. 아쉬운 점으로는 첫 번째 재화 던전의 부재 같습니다. 이번 시즌이 적게 벌고 적게 쓰자가 마인드인데 저는 던파 역사상 이번 시즌에 제일 많이 썼습니다. 생각보다 재화 소모가 감당이 안 됩니다. 욕심을 조금만 보태서 헬도 돌고 싶고 항아리도 개봉하고 싶고 경매도 참여하고 싶고 하면은 돈이 줄줄 셉니다. 근데 골드 수급처는 너무 없는 수준이라 개인적으로 자는 파밍 마니아게 요기 선멸을 더 많이 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라벨 레이드 클리어하면 요기 선멸 입장권이 계정 귀속으로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라도 요기 선멸을 돌아서 자는 수급이라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네요.
두 번째는 심연 종말의 숭배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심연 종말의 숭배자가 헬파밍 안전장치로 나왔는데 안전장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족한데 입장 재료 감소라든지 최소 레전 2개라든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가려운 부분을 많이 긁어준 던파로운 같습니다. 마지막 이벤트 보상도 상당히 좋네요. 저거 클레압을 지금 풀어서 신규 직업 출시 때는 클레압 안 줄 것 같아서 존버하려고 합니다. 진짜 조금 아쉬운 거 한 2개 빼고는 괜찮은 패치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